불쌍한 소녀는 값비싼 시계를 발견하고 곧바로 노인을 찾아가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노인이 오늘 아침 그녀를 도왔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친숙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새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이른 아침 시장에서 들리는 활기찬 웃음소리. 주방에서 나는 연기가 새밥 냄새를 실어 공기 중으로 퍼졌다. 마을의 강은 고요히 흐르고 햇빛이 물에 반사됩니다. 동우, 작은 물결이 은빛 거울처럼 반짝였다. 아이들은 해안을 따라 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어른들이 쟁기와 괭이를 들고 새날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고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시장으로 가는 길을 어린 소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발에는 진흙이 묻었고 가느다란 손에는 아침 일찍 주워온 작은 나뭇가지가 담긴 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강가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12살 꼬아 소녀 다혜입니다. 다혜는 힘겨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삶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밝은 눈빛 속에는 남다른 결의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면밀히 살피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으며 또한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아마 부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는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인정해야겠습니다. 다혜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다혜는 작은 시장 한 모퉁이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앞에 섰다. 노부인은 몸을 굽혀 푸른 물시금치 묶음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그의 떨리는 손 때문에 그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혜는 주저하지 않고 장작바구니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우러 나갔습니다. 내가 해드릴게요. 다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첩한 손이 야채를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노부인은 어린 소녀를 감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소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듯했다. 하지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여자가 내 야채 바구니를 망쳤어요. 근처 상인인 리오 씨는 그녀 옆에 있던 야채 바구니가 넘어져서 야채 줄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라고 소리쳤다. 다혜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리우 여사는 말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뭐든 서투르잖아. 사람들을 돕는 건 더 큰 문제만 만들 뿐이야. 라고 말을 이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안해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눈초리도 있었다. 다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야채를 치우는 것을 부드럽게 도우며 떠났고 슬프면서도 회복력이 있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혜는 햇살이 물 위에서 춤추는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갑자기 그녀의 발 밑에서 반짝이는 빛이 그녀의 주위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묵었고 차가운 무언가를 집어 올렸다. 그것은 금시계, 반짝이는 시계였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그것은 다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우아함을 풍겼다. 그 소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시계를 팔면 얼마나 많은 쌀과 새 옷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다혜는 가난하더라도 착하게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계 주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혜는 어머니의 오래된 스카프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감싼 채 걸었다. 그녀의 눈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 쪽을 향해 멀리 바라보았는데 그 집은 어느 부유한 노인의 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나를 믿을까? 다혜는 궁금해졌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작은 길에 있는 큰 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혜를 새롭고 도전적인 여정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는 해가 강 너머로 퍼져나가며 하늘과 물을 밝은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다혜는 강둑에 앉아 작은 손으로 무릎 위에 금시계를 올려놓았다. 시계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그녀의 눈을 계속 시계에 고정시켰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어서 그녀의 가난한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혜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짝 돌려서 모든 세부 사항과 섬세한 조각을 살펴보았다. 반짝이는 유리 표면으로 보아 그녀는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에 다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시계를 팔면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그녀는 주방 구석에 놓인 쌀 한 가마니를 떠올렸다. 몇 끼만 더 요리할 만큼의 쌀이 남았을 뿐이었다. 셔츠가 너무 낡아서 안감이 보였다. 거친 땅을 오랫동안 걸어서 맨발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혜의 마음에 약간의 이기심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 시계를 계속 착용한다면 누가 나를 비난하겠는가?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가운 눈물처럼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다혜는 엄마가 살아계시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녀는 종종 등잔불 옆에 앉아 다혜에게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혜는 어머니가 시장으로 가는 길에 큰 돈가방을 챙겨온 어느 날을 기억한다. 당시 가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친절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있지만 개성을 잃는 것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어머니의 말은 다혜의 어두운 마음속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 시계를 보며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시계를 갖고 있으면 한동안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의 눈을 직접 볼 수 있을까? 다혜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수건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녀는 일어나서 먼 마을을 바라보며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환하겠습니다. 고인은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대나무 숲 뒤로 해가 떠오르자 다혜는 시계의 주인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강변의 낡은 집부터 밝은 붉은 기와집까지 마을의 모든 구석을 걸었습니다. 다혜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 시계 당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다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시계를 보고 놀랐다. 다혜의 친절함과 정직함을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다. 그녀 같은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이 시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어딘가에서 그것을 주워온 다음 칭찬을 받기 위해 그것을 돌려주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칭찬의 말은 다혜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친절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엄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오 무렵, 다혜는 작은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다. 근처에 앉은 한 노인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이 시계는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석진 씨의 시계입니다. 중요한 행사 때 자주 착용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진 씨의 이름을 듣자 다혜는 갑자기 멈췄다. 석진 씨는 마을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생활을 하며 외부인과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키가 큰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문은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석진 선생님을 찾아가 시계를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지고 있을 무렵, 다혜는 강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다시 시계를 꺼내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내일 나를 믿어줄까? 다혜는 궁금해하며 시계를 조심조심 오래된 수건에 넣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마을에 작은 길을 덮는다. 다혜는 낡은 수건에 시계를 꼭 싼 채 발걸음을 옮겨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향했다. 시장의 노인이 말하길 석진 씨가 살고 있다고 했다. 다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녀를 믿을까요? 그들은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가? 집이 눈에 띄자 다혜는 걸음을 멈췄다. 우뚝 솟은 철문과 광활한 푸른 정원이 있는 커다랗고 인상적인 집은 강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동욱은 그녀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고 배를 누르자 그의 손이 떨렸다. 조용한 공간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혜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다. 석진의 며느리 혜선은 다혜를 보고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혜선 여사는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퇴색된 패치 셔츠, 낡은 샌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뭐가 필요하세요? 혜선 여사가 차가움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혜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절. 저는 석진 선생님 시계를 돌려드리러 왔어요. 강가에서 찾았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혜선의 눈이 바로. 태진이는 점점 차가워졌다. 시아버지 시계. 당신처럼 차려입은 여자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다혜는 당황한 듯 두 손으로 수건을 꽉 움켜쥐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분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혜선 부인은 그 소녀가 말을 마치게 두지 않았다. 연기를 그만해. 가난하고 궁핍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니? 그 비난은 다혜의 가슴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과도 같았다. 그 어린 소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안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선아, 왜 그래? 금빛 머리카락과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눈을 가진 노인이 걸어 나왔다. 석진 씨는 천천히 다가가며 머리를 숙이고
수건을 손에 쥔 채 서 있는 다혜를 바라보았다. 다혜는 시계를 찾은 이래서부터 자신이 당한 비난까지 전말을 이야기하며 흐느끼며 울었다. 석진 씨는 주에 깊게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다혜가 들고 있는 낡은 수건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다혜가 끝내자 석진 선생님이 다정하게 이 스카프는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다. 다혜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엄마의 스카프예요. 오래전 대용수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석진 씨의 눈에 옛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혜선 부인이 그의 옆에 서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당신 아버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우리 가족과 상관할 수 있겠어요? 석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 다혜는 겁먹은 채로 큰 집으로 들어갔다. 반짝이는 자단 가구, 벽에 걸린 큰 그림, 샹들리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그녀가 작고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수건을 움켜쥐고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석진 씨는 맞은편에 앉아 다혜의 손에 들린 수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과 많이 닮았네요. 당신의 이야기는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혜가 금시계를 돌려준 일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는 마치 구석구석까지 메아리를 울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태진아, 마을 시작부터 동네 끝까지 다들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혜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한 노부인이 채소를 따면서 감탄하며 말했다. 다혜는 가난하지만 참 착해요.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누가 자기에게 간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청년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경멸조로 말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나. 석진 씨의 도움이나 돈을 받으려는 척을 하고 있다면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던 시골은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혜의 행동이 별로 좋은 목적이 아니었다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혜는 강가에 있는 작은 집 현관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거리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마음을 무거워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밝은 눈은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온화한 분이셨지만 큰 홍수 때 가난한 가족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소문이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식아.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착한 삶을 사는 거야. 오해를 받더라도 그래도 같이 있는 거야. 엄마는 다혜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한 번 말했다. 다혜는 엄마가 남긴 손수건을 움켜쥐었고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점차 상처를 대체해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만약 어머니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면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석진 씨는 넓은 방 안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혜의 이야기는 그를 호기심에 사로잡았다. 그는 조용히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소녀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그가 들은 내용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야채를 파는 한 할머니가 다혜는 착하고 근면한 아이예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늘 남을 돕는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혜가 너무 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표적이 되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이상해. 가난하면서도 항상 남의 일에 간섭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한 여성이 속삭였다. 석진 씨는 다혜가 시계를 감는 데 사용했던 스카프를 떠올린다. 스카프는 그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과거의 홍수가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천 스카프를 두른 어린 소녀가 거센 물살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모습은 지워질 수 없었다. 그날의 은인을 다시 만나게 하려는 운명일까요? 석진 씨는 걱정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다혜는 산책을 하던 중 석진 씨를 만난다. 그는 멈춰서서 소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럼 당신은 강가에 있는 그 집에 사시나요? 사오다혜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 저는 여전히 장작을 모으러 다니고 자비를 해서 쌀을 받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고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석진 씨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다혜는 불평도, 간청도 하지 않고 그저 회복력과 친절함으로 살아갔습니다. 다혜가 나가려고 할 때 석진 선생님이 저번에 썼던 수건이 너한테 의미가 있니? 라고 물었다. 다혜는 슬픈 듯이 웃었다. 그게 우리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에요. 대홍수로 돌아가셨거든요. 볼 때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나요. 이 말을 듣고 석진 씨는 살짝 몸을 떨었다. 몇 년 전의 어린 소녀의 모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건강을 돌봐야지. 그는 부드럽게 말한 뒤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석진 씨는 베란다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수와 스카프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많이 배워야 해. 무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다혜도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소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지만 다혜는 깊은 마음속으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친절은 증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혜가 석진 씨에게 금시계를 돌려준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떠들썩해진다. 하지만 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한 여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저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귀중한 물건을 돌려준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합세했다. 아마도 그는 석진 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고 그가 그에게 돈을 좀 줄 것을 바랐을 겁니다. 가난하지만 돈벌이가 되는 악의적인 소문이 다혜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 뒤에서 들려오는 주의 깊은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옳고 항상 옳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뉘우침이 없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혜는 더욱 결의에 찬 눈으로 흙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흐릿해졌고 마치 폭우를 예고하듯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습니다. 다혜는 마을 근처 밭에서 장작을 주워 모으고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재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태진의 허름한 초가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이 걸어가고 다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진 씨는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지붕이 새면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집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집 안의 가구들은 물에 젖었고 빗물을 받기 위해 바닥에 놓아두었던 그릇과 접시는 넘쳐 흘렀습니다. 다혜는 재빨리 장작 꾸러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지붕 고치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글쎄, 당신은 아직 젊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태진 노인은 힘없이 그를 막았다. 하지만 다혜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집 구석에 보관해 두셨던 마른 코코넛 잎을 재빨리 찾아내서 그 아래에 낮은 나무 의자를 놓았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어린 소녀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구멍을 하나하나 패치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다혜의 몸이 젖었다. 동욱의 차가운 바람에 사지가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붕 위에서 힘겹게 버티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밑에 앉아있던 태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붕이 일시적으로 덮이자마자 다혜는 비에 젖고 추위에 떨면서 내려왔다. 태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졌다. 고맙구나, 다혜야. 너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자상해. 오늘 내가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다혜가 태진이의 지붕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했다. 이전의 소문들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태진이는 멀리 있었고 석진 선생님은 빗속에서 다혜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소녀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뿐이었다. 동욱의 빗방울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그의 눈에 섞여드는 듯했다. 이 소녀는 정말 희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묵묵히 돕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그는 다혜에게 다가갔다. 어린 소녀는 엄마가 남긴 수건으로 소매를 말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래도 태진 할아버지를 도왔잖아. 다혜는 고개를 들었고 순진하지만 강한 신념으로 빛나는 눈이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가난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석진 씨는 말문을 잃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다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스카프를 두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 태진에게까지 전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녀가 마음을 바꿨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차갑게 지냅니다. 석진 씨는 책상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채로 돌아왔다. 그는 다혜가 들려준 어머니 이야기를 떠올리며
완벽하게 수리된 금시계를 바라보았다. 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는 마치 혼자 중얼거리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다혜의 엄마와 아는 사이였던 한 할머니가 우연히 석진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앉아서 몇 년 전 대홍수 때 다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감정에 북받쳐 말을 하자 그의 홍수의 기억이 갑자기 석진의 머릿속에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조각하려고 노력했던 연관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석진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작은 수건은 테이블 위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살짝 감겼고 그의 손은 천천히 수건이 각 접힌 부분을 쓰다듬었다. 몇 년 전의 홍수 이미지가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날이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고 마을 근처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거센 홍수는 작은 초가집부터 강둑의 큰 나무까지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당시 젊은이였던 그는 안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너무 세차게 흘러서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작은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뜬 후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녀가 창백한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을 붙이고 그를 해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서요, 삼촌.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그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그가 해안으로 안전하게 끌려온 뒤 어린 소녀는 재빨리 작은 수건으로 그의 손의 상처를 붕대로 감았습니다. 손수건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출혈을 막기 위해 단단히 묶였습니다. 다혜가 지금 들고 있는 스카프는 색상부터 엉성한 손바느질까지 그때의 스카프와 똑같다. 석진 씨는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들었다. 그럴까? 그는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석진 씨는 다혜를 집에서 발견한다. 그 소녀는 강둑에서 장작을 주워 모으느라 바빴다. 체구는 작지만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다혜야,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다혜는 놀랐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소녀는 석진 선생님을 따라 큰 집으로 갔는데 그곳은 한때 그녀를 멀고 차갑게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늑한 거실에서 석진 씨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혜야, 이 스카프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그는 부드럽지만 깊은 걱정을 담아 물었다. 다혜는 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반짝였다. 이게 제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일한 기념품이에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목도리를 간직하듯이 그 친절함을 간직하세요. 다혜의 말에 석진은 목이 메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홍수로 죽으셨죠?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살며시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때 우리 엄마는 갇힌 가족을 도우려다가 제때 나오지 못했어요. 다혜의 말은 석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칼과 같았다. 그는 홍수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자, 다른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자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석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다혜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혜의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석진 씨, 홍수 때 많은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가난한 가정을 도왔어요. 그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석진 씨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과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날부터 석진 씨는 다혜를 몰래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녀에게 돈과 필수품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돈이 남았을 때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쌀을 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진 씨는 자기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다혜의 목도리와 수리된 금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떤 생각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저는 제 은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혜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이 점점 그림자를 기울여 부드러운 노란 햇살이 시골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인 설현 할머니가 시골 떡꾸러미를 석진 씨 집 마당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그의 조용한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 있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현 씨의 가족과 자식들에 대해 묻더니 갑자기 다혜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다혜 엄마 기억나? 자기한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현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친절한 여성이야. 그의 대홍수 때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어. 나무에 갇힌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아래로 노를 저어 주었어. 설현 부인은 계속해서 감정에 눈이 번쩍였다. 그녀가 항상 수건을 들고 다니던 걸 기억해요. 항상 팔에 두르고 다니던 거려. 다혜가 쓰던 수건과 똑같았어요. 이 말을 듣고 석진 씨의 가슴이 갑자기 아팠다. 몇 년 전에 그 여자와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타났다. 그날 밤, 석진 씨는 큰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홍수가 그에게 돌아온 듯했다. 차가운 물과 거센 해류, 그리고 휩쓸려간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 모든 것이 끝난 듯했던 그때, 작은 손이 그의 옆으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빛의 결의가 담긴 여성입니다. 그들은 그를 해안으로 끌어올렸고, 그 여자는 그의 손에 상처를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석진 씨는 다혜 엄마의 절친한 친구인 은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혜 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모든 이야기 속에 옛날 추억이 항상 생생하게 담겨 있다. 다혜의 엄마 기억나? 어떤 사람이었지? 석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젠장. 그녀는 훌륭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해. 홍수 때 많은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혜선 가족이 처음 여기로 이사했을 때도 도와줬어. 석진 씨는 놀랐다. 혜선 씨 가족 전원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혜의 엄마가 혜선이 시골 생활에 처음 적응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석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혜선 부인이 마을에서 다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혜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혜의 엄마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을 도왔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마을의 인색쟁이들은 모든 것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다혜가 석진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오로지 동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진은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조용히 장작을 모으고 태진 노인을 도우며 자신의 삶을 돌보기를 계속했습니다. 석진 씨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뒤 마을 사람들을 모아 홍수의 진실과 다혜 엄마의 친절,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한다. 저녁에 그는 서재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수건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가지 작은 물건이지만 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됐어요.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중얼거렸다. 마을 한 구석에서 다혜가 강둑에서 조용히 장작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은 풍경에 녹아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사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석진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문을 천천히 들어서며 석진 선생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모습에는 다혜를 의심하던 눈도 있었고 점차 그녀의 친절함을 깨달은 눈도 있었다. 석진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그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감정이 뒤섞여 보였다. 모두가 앉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대홍수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운 때문이 아니라 용감한 여성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석진 씨는 홍수의 모든 세부사항, 차가운 물, 물에 휩쓸려가는 절망,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붕대를 감으려고 이 수건을 내 몸에 두르고 있었다. 석진 씨는 다혜가 시계를 감는 데 쓴 손수건을 들어 올려 모든 사람들 앞에 내밀며 오늘 이 손수건이 그 여인의 딸 다혜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침묵 속에 끝난다. 방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혜 씨 어머니의 희생과 용감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혜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의 딸이에요. 석진이 강조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혜는 친절에 빛나는 모범이라고 믿어요. 석진 선생님의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혜를 의심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고개를 숙여 회개한다. 그녀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여성이 붉은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다른 이들도 감탄을 표했다. 다혜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가르침을 잘 따르죠. 인정받을 만해요. 다혜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눈에는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칭찬을 듣자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아니든 어머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태진이는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사이 혜선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며 눈빛이 차가웠다. 가난한 소녀를 입양한다고
그게 알려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과시하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혜선 씨에게로 쏠렸다. 늘 고귀한 외모를 유지하던 그녀가 오늘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 보였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석진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혜를 불쌍히 여겨 입양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게 그녀가 대표하는 친절, 순수함, 회복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입양했습니다. 석진 씨의 단호한 말에 혜선 씨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혜에게 빚을 지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씨 말이 맞아요. 다혜는 이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저는 그녀가 굶주리면서도 더 가난한 아이와 케이크를 나누는 것을 한번 봤어요. 태진 씨가 회상했다. 이 아기는 희귀한 아기예요. 혜선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드러났지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석진 씨는 일어나서 다혜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 소녀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태진아, 이제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거야. 다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석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요? 석진 씨 집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넓은 거실에 샹들리에가 반짝였지만 퍼져있는 긴장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선 여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명예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아이를 여기 데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혜선 여사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 씨는 침착한 얼굴로 그녀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가 친절보다 더 중요한가?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는 그 친절한 마음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석진 씨의 말은 혜선 씨의 가슴을 꿰뚫는 바늘과 같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이상한 혼란을 감추고 있었다. 혜선 씨는 석진 씨 집에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되었을 때를 회상하며 옛 추억이 되살아났다. 당시 그녀는 도시에서 온 어린 소녀였고 마을 사람들의 많은 비난에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다혜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다혜의 어머니라는 가난하지만 친절한 분이 그녀를 돌보러 오셨습니다. 그때는 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해서는 생각했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계층 간 차이와 편견이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녀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혜선 씨,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선 씨의 아들 동욱이가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동욱, 혜선 여사는 당황하여 달려들었지만 다혜가 더 빨랐고 동욱이 착지하자마자 다혜가 그를 붙잡았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확인하며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살짝 긁힌 것뿐이에요. 다혜는 재빨리 수건으로 긁힌 자국을 닦으며 상냥한 말로 동욱을 위로했다. 동욱은 당황한 채로 다혜의 손을 움켜쥐었다. 다혜야, 나를 떠나지 마. 혜선 여사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떨렸다.
다혜를 향한 신뢰로 가득 찬 아들의 눈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집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석진 씨는 혜선 씨 맞은편에 앉았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당신을 열병에서 구해줬어. 홍수 때 나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있는 곳으로 오도록 도와준 사람도 그녀였어. 혜선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 강인함을 잃은 듯했다. 석진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다혜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욱을 포함한 이 가족의 아이들이 인생에서 친절함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혜는 밖에 서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강렬한 결의도 품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다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태진은 동욱을 돌보고 청소하고 정원사를 돕는 등 집안일을 더 많이 돕기 시작한다. 그 소녀는 또한 하인들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잡아 혜선 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연습했다. 그 사이 혜선 부인은 다혜를 멀리서 자주 지켜보곤 한다. 동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나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타고난 편견과 눈앞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다혜가 정원에서 동욱의 부서진 새장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다혜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그녀의 소박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더욱 밝게 비췄다. 혜선 여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더 큰 압박에 맞설 힘이 있을까? 며칠간의 압박과 말다툼 끝에 다혜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이 조용해지자 다혜는 작은 방의 등잔불 옆에 앉아 어머니의 목도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엄마, 제 감정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중 어느 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혜는 석진 선생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소액의 돈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석진 씨의 하인들에게 재료를 사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조직화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혜 씨는 작은 주방에서 부지런히 야채를 하나하나 따고 쌀알 하나하나를 씻었습니다. 그녀는 어른의 세심한 배려로 각각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녀가 다혜를 보고 감동을 금치 못했다. 아주 작은데 마음씨가 너무 크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혜 같으면 세상이 훨씬 나을 텐데요. 석진 씨의 마당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북적였다. 노인, 아이, 고용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혜는 직접 밥을 퍼서 그릇마다 나눠주었다. 모두가 그녀로부터 따뜻한 미소를 받았다. 그 따뜻한 분위기는 참가자들의 감정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노부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다혜에게서 밥 한 그릇을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남을 생각하는 법을 안다. 우리 마을이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태진은 집 안에 있었고
혜선은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혜가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다혜에게 보내는 고마운 눈빛을 보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혜선은 마당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작년 흉년에 이 여자가 마지막 밥 한 조각을 나와 어머니에게 나눠주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고 말하는 게 들렸다. 석진 선생님의 말씀에 혜선 여사는 그 자리에 꼼짝 못 박혔고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후회와 감탄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혜는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다. 혜선 부인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하시나요? 혜선 여사가 부드럽지만 여전히 탐구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혜는 고개를 들고 눈을 빛내며 진심을 담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남을 돕는 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혜선 부인은 다혜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매우 잘했습니다. 계속 훌륭한 일을 하세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다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은 감정의 눈물로 반짝였다. 그날 오후 일몰이 마당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다혜는 혜선 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녀를 받아들일 것인가? 자선 반찬이 끝나고 석진 씨 집안의 분위기는 다소 조용해졌다. 혜선 여사는 거실에 앉아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혜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모습은 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지만 존경심과 함께 그녀는 여전히 걱정을 품고 있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석진 씨가 들어와서 조심조심 의자를 빼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아내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선아, 네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다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은 당신 또는 그녀만의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의 책임입니다. 혜선 여사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약간 소심해졌지만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혜가 좋은 여자라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면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트라우마만 줄 수 있을까요? 석진 씨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선아, 그 홍수 기억나?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순간이었지만 다혜의 엄마는 그를 구하기 위해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와 그녀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절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의 눈은 붉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당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도 구했어요. 그의 경력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그를 격려한 사람은 다혜의 어머니였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꿋꿋이 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혜선 여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여인의 부드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생생히 떠올렸다. 처음 며느리가 됐을 때, 내가 심하게 아플 때, 뜨거운 죽 한 그릇 가져다 주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혜순 씨가 목이 메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항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혜선아, 다혜는 그녀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관을 지닌 존재예요. 석진 선생님이 엄하게 말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연민과 겸손이 부족합니다. 다혜가 우리와 어울리기 위해 바뀔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혜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석진 씨의 말이 혜선 씨의 마음을 울렸지만 걱정은 여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그녀를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만큼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저 더 많은 고통을 줄 뿐이냐. 석진 씨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이해심으로 가득 찼다. 혜선아, 완벽한 엄마는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혜는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진심 어린 보살핌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혜선 씨는 남편을 바라보더니 다혜가 하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소녀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석진 선생님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저는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석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선아, 혼자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며 집안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창, 혜선 씨의 시선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다혜를 쫓는다.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지만 그 희망 속에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앞으로의 폭풍을 극복할 만큼 강할까? 그리고 그녀는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될 만큼 용감할까? 그날 마을의 분위기는 마치 비가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구름과 같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가난한 노동자 준호 씨의 사고 소식이 사방에 퍼졌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의 가족은 이제 마을 사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의료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험담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의 아내 미래에게 유일한 작은 집을 팔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온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준호를 떠나라고 더욱 악의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에 휩싸여 절망에 빠진다. 다혜는 종종 불을 피울 나무를 주시던 친절한 이웃, 태진 할머니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석진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혜는 궁금해졌다.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혜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서 옛날의 장작을 모으고 품팔이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꺼냈다. 그것은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적어도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어머니의 오래된 스카프에 꼭 싸넣었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었다. 다음 날, 다혜는 미래의 집으로 갔는데 돈이 담긴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손이 떨렸다.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터뜨렸다. 다혜야, 너는 너무 가난하잖아. 왜 우리 가족을 도와주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다혜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제 엄마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미래의 가슴에 희망을 밝혀주는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집집마다 다니며 준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일인 줄 알지만 모두가 조금씩 기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지만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혜의 친절에 감동하여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쌀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준호 가족을 방문해 격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가난해서 석진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장난을 치는 거야. 라는 경멸적인 말도 부족하지 않았다. 다혜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켰다. 중요한 것은 준호의 가족이 구해진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다혜가 하루 종일 선거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의 청년들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협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혜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해? 너는 우리를 비교하고 멸시하게 만들어. 다혜는 똑바로 서서 가슴이 살짝 떨리긴 했지만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준호 가족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모든 결과를 감수할 의향이 있어요. 일행은 잠시 주저하더니 떠났고 다혜는 달빛 아래 조용한 강변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인은 이 소녀는 가난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혜가 준호 가족을 돕기 위해 저축한 돈을 모두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선마저도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다혜가 정원에서 야생화를 가꾸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녀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다혜, 너는 정말 나에게 친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니? 다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밤, 준호의 가족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석진의 집으로 가서 다혜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혜야, 넌 내 가족을 구했어. 너 없이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다혜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석진 씨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혜선 씨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더 의심이 있니? 그녀의 친절함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야. 혜선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다혜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날 오후 석진 씨의 집 분위기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대거 찾아와 그가 왜 그렇게 큰 모임을 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당은 단순하지만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혜는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는 데 분주히 일했고 가끔 누군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석진 씨는 큰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겉모습은 차분했지만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공간은 고요해졌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년간 제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느렸습니다. 석진 씨는 몇 년 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을 희망이 전혀 없이 절망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가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용감한 여성이 급류에서 뛰어 올라올 때까지 그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석진 씨에게 쏠렸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모든 사람 앞에서 들어올렸다. 이게 그녀가 내 출혈을 멈추는 데 사용한 손수건이야. 그녀는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친절에 대한 깊은 교훈도 남겼어.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는 다혜를 바라보았다. 석진 선생님의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다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점차 감탄사로 바뀌었다. 다혜의 엄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남자, 석진을 구했다. 석진 씨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많이 도와줬어요. 제 아내 혜선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혜선이가 가장 힘들 때 돌봐주셨어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그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는 혜선 부인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게감이 가득했다. 혜선, 기억나. 매일 아침 너를 데려와서 외로운 날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 혜선 여사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완고한 껍질을 깨뜨렸다. 그녀는 다혜 엄마가 죽그릇을 손에 쥐어주던 모습과 따뜻한 눈빛을 생생히 기억했다. 다혜 어머니, 혜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석진 씨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가장 완강한 바위 위로 흐르는 물처럼 깊고 따뜻했다. 다혜는 그 마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석진 씨는 다혜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혜야, 너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 오늘은 모두가 그걸 알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혜에게 던졌던 의심과 비난을 기억해낸 것이다. 허약한 노파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깨졌다. 우리는 그녀를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정말 이 마을의 선물이에요. 사과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혜에게 다가가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당신에게 사과와 큰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친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선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미안해.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을 구했고, 이제 내가 나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고맙다. 다혜는 목이 메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문장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회의는 박수와 다혜에 대한 축하로 끝났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꽃다발, 과일 바구니, 몇 개의 동전 등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모두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혜선 씨는 멀리서 다혜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태진, 오늘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야. 하지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할 거야. 다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좋은 것에 대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석진 씨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나무에 있는 새들의 지저귐과 어우러져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혜는 현관에 서서 마당에 솜씨 좋게 늘어놓은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꿈인가 궁금했다. 나에게 정말 가족이 있을까? 석진 선생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그는 다혜에게 오늘은 당신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공식적으로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집의 일원이므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선 여사는 조용히 서서 많은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혜를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직접 골라주었고 심지어 다혜의 머리카락도 직접 따아주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눈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혼이 지면서 석진 씨의 마당은 노란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거 모여서 각자 과일 케이크와 같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존경과 축복을 표했습니다. 석진 씨는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혜는 우리 집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제 공식적인 딸입니다. 그는 다혜의 엄마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목도리를 들어올렸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인생이 준 선물이고 다혜의 아빠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석진 선생님과 혜선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저는 제게 가족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랑에 합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석진 씨는